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아버님 댁에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었거든요.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까지 다 같이 모였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식탁에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 다 부른 거야. 내가 나이도 있고 혼자 살기도 심심하고 해서 다시 장가들려고. 남편이랑 시동생이 동시에 밥 먹다 말고 고개를 확 들었어요. 시아버님은 시어머님 돌아가신 지 5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외로우셨나 보다 생각했죠. 어르신 그래도 갑자기 재혼이라니 상대방은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당구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여자야. 이름이 짱씨인데 나보다 20 몇 살 어리지. 근데 나랑 잘 맞아. 성격도 활발하고 매일 당구 치러 가면 커피도 타주고 이것저것 챙겨줘서 정이 들었어. 시동생이 바로 폭발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당구장 알바하는 외국인이랑 무슨 결혼이에요. 분명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요. 요즘 뉴스도 안 보세요. 국적 노리고 결혼하는 외국인 여자들 많다고. 시아버님은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너한테 허락 받고 살았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짱씨는 그런 애 아니야. 진짜 날 좋아해서 같이 살자는 거라고. 남편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시동생은 계속 반대했어요. 아버지, 그럼 그 여자 몇 살이에요? 우리랑 얼마나 나이 차이 나는데요? 한국말은 제대로 해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테이블을 탁 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이 망할 놈들아, 내가 너희 허락 받으러 온 줄 알아. 이미 짱씨랑은 같이 살기로 했어.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이 발길 끊어. 시동생이 의자를 확 밀며 일어났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럼 저도 발길 끊을게요. 어차피 그 여자는 아버지 돈이랑 국적만 노리는 것 뻔한데. 나중에 등골 빠져도 우리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아버지 선택 존중해 드릴게요.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결정하는 건 어떠세요? 시아버님은 결심한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벌써 2달 넘게 만났어. 충분히 알아봤다고. 짱씨는 착하고 일도 잘하고 나 챙겨주는 거 보면 너희들보다 낫다. 내일부터 데려올 거니까 너희도 빨리 인사드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그래도 베트남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아보셨나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더니 너는 뭘 그렇게 캐물어. 외국인이면 다 사기꾼이라도 되냐. 짱씨는 가족도 없고 혼자래. 그래서 한국에서 돈 벌어서 살고 있대. 이제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 그 말 듣는데 왠지 이상했어요. 40대 초반이라는 여자가 가족이 하나도 없다니. 그것도 베트남처럼 가족 중심적인 나라에서요. 남편도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화내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날 짱씨라는 여자가 정말로 시아버님 집으로 이사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고 시동생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고모한테 전화했어요. 고모는 시아버님 여동생인데 유일하게 시아버님 말을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고모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오빠가 또 정신이 가출했네. 내가 한번 만나볼게. 근데 요즘 외국인들 정말 무섭더라. 우리 오빠. 그렇게 모아둔 돈 다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시아버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짱씨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긴장된 마음으로 시아버님 집에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향신료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베트남 음식을 한 모양이었어요.
거실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여자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짱씨예요. 많이 기다렸어요. 오빠가 아들 며느리 온다고 베트남 음식 해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빠라고요. 일단 존댓말도 안 쓰고 시아버님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시아버님은 웃으시면서 우리 짱씨가 음식 솜씨가 좋아. 너희도 한번 먹어봐.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 시아버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 TV에 새 소파. 심지어 주방 기구들도 다 바뀌어 있었죠. 남편이 놀라서 아버지 집을 다 바꾸셨네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짱씨가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됐다고 다 바꿔야 된대서 같이 쇼핑 다녀왔지. 짱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집에 살려면 좋은 것도 써야죠. 저 좋은 거 좋아해요. 오빠가 다 사줬어요. 고마워요, 오빠. 그 말투와 행동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하는 내내 시아버님은 짱씨가 하는 행동마다 웃으시고 좋아하셨는데 저는 뭔가 계산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짱씨가 자기 핸드폰으로 계속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수상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주방에 갔는데 짱씨의 지갑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안에 현금이 두툼하게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님 통장인 듯한 것도 있었고요.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대로 지켜봐야 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시아버님 집에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계속 보였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시아버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원래 활기차고 밝으셨는데 짱씨랑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기운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시아버님 댁에 들렀어요. 짱씨가 알바 가고 없을 시간이었죠. 시아버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시아버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짱씨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요즘 좀 부담이 돼. 처음엔 새 살림 차리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내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죠. 아버님 혹시 짱씨 씨가 아버님 통장 관리하시나요?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은행 가는 것도 귀찮고 해서 짱씨가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서 맡겼어. 근데 요즘 통장 보여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안 보여줘.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떻게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에게 통장을 맡길 수가 있지.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더니 퇴근하고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시아버님 방에서 몰래 얘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짱씨 씨가 당구장에서 일하기 전에도 여러 가게를 옮겨 다녔대요. 그리고 한국에 온 지도 5년이 넘었는데 주변에 아는 베트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짱씨가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잘해주고 날 좋아한다고 매일 말해. 너희들이 시기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조금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새 여자친구를 시기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장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 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셨어요. 갑자기 방문이 확 열리면서 짱씨가 들어왔어요. 우리 대화를 다 엿들은 모양이었어요. 짱씨가 갑자기 울면서 시아버님한테 말했어요. 오빠 이 사람들이 나 못 살게 구는 거 봐요. 내가 오빠 돈 훔친다고 의심해요. 난 오빠만 사랑하는데 이렇게 오해받으니까 너무 슬퍼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저희한테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짱씨 괴롭히지 마.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 통장은 내가 맡긴 거고 내 돈은 내가 쓰는 거야. 당장 집에 가. 시아버님 완전히 짱 씨한테 세뇌된 것 같았어요. 저희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날 고모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다 말씀드렸더니 고모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셨어요. 고모는 아무 예고 없이 시아버님 댁을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오빠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내가 가서 통장 좀 보자고 했더니 짱 씨가 바쁘다고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하게 나갔지. 오빠한테 짱 씨가 통장 관리하는 거 아니라고 해봐 그랬더니 오빠가 화를 내더라고. 근데 내가 방을 둘러보니까 짱 씨 서랍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어. 그리고 오빠 통장도 있었는데 잔고가 거의 없더라. 원래 3천만 원 넘게 있었는데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어. 충격이었어요. 시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돈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어디로 간 거죠? 고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짱 씨한테 따졌지. 오빠 돈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울면서 자기는 오빠가 주는 돈만 썼다고 오빠가 사랑한다면서 다 사주겠다고 했대. 오빠가 거들면서 자기가 준 돈이라고 나한테 소리 지르더라. 내가 화가 나서 그럼 통장 내역이라도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짱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이건 아니지. 너 정신 차려 그랬더니 오빠가 오히려 나보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더라. 고모는 완전히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오빠가 완전히 빈털털이 될 거야. 그리고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 짱 씨가 자기 핸드폰으로 누군가한테 계속 돈을 보내는 것 같아 베트남으로 송금 영수증이 있더라고. 남편은 바로 결심했어요. 짱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그래서 당구장 쪽의 지인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또 베트남 커뮤니티에도 수소문해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짱 씨가 사실은 베트남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 베트남에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구장 사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짱 씨가 한국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낸 전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어떻게 시아버님께 알려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직접 말씀드려도 안 믿으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병원에 가신 사이 저희는 시아버님 집에 들어갔어요. 짱 씨가 알바 간 시간이었거든요. 집을 뒤지는 건 정말 꺼려졌지만 시아버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짱 씨가 사용한 흔적이 있는 이메일에서 베트남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거든요. 번역기로 돌려보니 내용이 끔찍했어요. 곧 결혼하면 한국 국적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고. 이 할아버지 돈도 다 뺏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인생 핀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짱 씨는 처음부터 시아버님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바로 이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베트남 송금 내역과 시아버님 통장 내역도 찾아서 다 기록했죠.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짱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저희를 보자마자 짱 씨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너네 여기서 뭐해? 왜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짱씨 씨 우리가 다 알아요. 베트남에 2명의 자녀가 있는 것도. 처음부터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것도. 한국 국적만 노리고 있다는 것도. 짱 씨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이야. 난 오빠만 사랑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때 저는 캡처한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반전. 이게 뭐죠? 짱씨 씨가 베트남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이 할아버지 돈 다 뺏고 국적만 얻으면 도망간다는 내용이네요. 짱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근데 어쩌라고.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알아. 여자만 보면 돈 막 퍼주는 한심한 늙은이야. 난 그냥 그걸 이용한 것뿐이야. 그 말을 듣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병원에서 일찍 돌아오신 거였어요. 시아버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짱 씨의 말을 다 들으신 거죠. 시아버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짱 씨야.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짱 씨는 시아버님을 보자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오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날 내쫓으려고 이런 말을 시키는 거야. 난 오빠만 사랑해. 하지만 시아버님이 손을 들어 짱 씨의 말을 막으셨어요. 방금 내 입으로 한 말 다 들었어. 어떻게 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니? 난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짱 씨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늙어 빠진 할아버지가 지가 뭘 안다고 돈 있으니까 내가 접근한 거지. 넌 그냥 내 입국 티켓일 뿐이야. 어차피 곧 버릴 거였어. 시아버님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그러자 짱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야, 오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나 내쫓지 마. 나갈 데 없어. 제발. 시아버님은 고개를 젓고 짱 씨의 팔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돈도 다 돌려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짱 씨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소리쳤어요. 뭐 경찰 신고해봐. 넌 날 불법으로 데리고 산 거야. 나도 할 말 많아. 이 망할 영감탱이야. 네가 얼마나 한심한 줄 알아. 지 자식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어. 남편이 바로 나서서 말했어요. 당장 짐 싸세요. 우리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 결혼으로요. 짱 씨가 침을 탁 뱉더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아버님 표정이 점점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충격에 빠졌다가 분노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통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치셨어요. 짱 씨, 당장 내 통장 가져와. 내 돈 다 어디 갔어, 이 나쁜 년아. 짱 씨는 잠시 방에서 뭔가를 챙기더니 통장 하나를 던지듯이 내밀었어요. 여기 있어. 이 망할 영감탱이야. 돈은 다 써버렸으니까 어쩔 건데. 시아버님이 통장을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이 미친년아, 3천만 원이 어디로 다 간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당장 내놔. 짱 씨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다 베트남에 보냈어. 내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너 같은 한국 할배들은 다 거지 같아. 돈만 보여주면 여자한테 헤딩하는 꼴이라니까. 시아버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충격이 크셨던 거죠. 저희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시아버님은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했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짱 씨는 짐을 싸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집에 있던 귀중품들도 함께 사라졌더라고요. 통장에 남아있던 돈마저 다 인출해간 상태였고요. 완전히 털린 거였어요. 병원에서 시아버님이 깨어나셨을 때 시동생도 왔어요. 상황을 듣고는 화가 나서 벽을 쳤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근데 아버지는 저희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그 여자 말만 들으셨잖아요. 시아버님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저는 시아버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또 모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저희가 놀라서 쳐다보자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처음부터 짱 씨가 내 돈만 노리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너무 외로웠어.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니까 그게 좋아서 속는 척했지. 돈 빼가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줬어. 그래도 내 옆에 있었으면 했으니까. 저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너희들은 다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고. 나는 그냥 외로운 늙은이야. 누가 관심 가져주니까 처음엔 좋았어. 내가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시동생이 울면서 시아버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더 자주 찾아뵙고 관심 가져드렸어야 했는데. 시아버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멍청했어. 그래, 돈은 날아갔지만 적어도 교훈은 얻었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더니 경찰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김용만 씨 되십니까가 베트남 국적 응우옌티 짱 씨 관련해서 사기 결혼 건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 고모가 짱 씨를 신고하신 거였어요. 저희는 다 같이 진술을 했고 경찰은 짱 씨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도망간 뒤라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반전 해결 계기.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뒤에 짱 씨가 붙잡혔다는 연락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짱 씨가 혼자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인 남자와 함께 있었대요. 경찰서에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짱 씨와 함께 있던 남자가 바로 시아버님. 당구장 친구인 동네 아저씨였던 거예요. 원래 짱 씨를 소개해준 그 아저씨요. 그 아저씨도 짱 씨에게 속아서 돈을 뜯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짱 씨가 붙잡혔을 때 그 아저씨도 함께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경찰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 남자분이 처음부터 짱 씨를 도와준 공범이에요. 짱 씨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이 남자가 나이 든 남자들을 물색해서 짱 씨를 소개해주고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써왔어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여러 건이 있었대요.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평소에 가장 신뢰하던 친구였거든요. 당구 치러 갈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시아버님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 아저씨와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아버님께 말했어요. 용만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돈이 급했어. 짱 씨가 돈을 준다기에 넘어갔어. 처음엔 그냥 소개만 시켜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 버렸어. 시아버님은 그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등을 돌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30년 지기 아니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널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짱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고 한국에서 사기 결혼으로 돈을 모아 보내왔다는 사실도 털어놨어요. 이미 몇 명의 한국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것도요. 더 놀라운 건 짱 씨의 짐에서 시아버님 통장과 귀중품들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아버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놨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시아버님이 잠든 사이 도장을 가지고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거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대출이었어요. 해결 과정. 다행히 사기 결혼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대출은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짱 씨에게서 빼앗긴 귀중품들도 일부 돌려받았죠. 하지만 베트남으로 송금한 돈은 되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셨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시동생도 오랜만에 왔고 고모도 오셨죠. 다 같이 시아버님을 위로해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님 혼자 계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거지 뭐.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교훈 삼아야지. 그런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짱 씨한테 완전히 속은 건 아니야. 아까 병원에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근데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좋았어. 내 돈으로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게 가장 부끄러워. 시동생이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예요? 시아버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몰랐지. 근데 같이 살면서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밤에 몰래 전화하는 걸 들었어. 한 번은 베트남어로 된 메시지를 번역기 돌려봤는데 아이들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의심했지. 근데 짱 씨가 떠날까봐 모르는 척했어. 저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짱 씨한테 돈을 준 건 일종의 대가였어. 내 곁에 있어준 데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 하지만 결국 내 자존심만 상하고 돈도 잃었지. 참 어리석었어. 그 후 시아버님은 다시 혼자 사시게 됐지만 저희가 번갈아 가며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주말마다 가족 모임도 더 자주 갖게 됐고요. 시아버님도 요즘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는 정말 크죠. 주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